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우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뭐 장 초반에 약간의 반등세 좀 나와주면서 뭐 일부 종목들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그리고 뭐 연말까지뿐만 아니라 뭐 내년 한 1분기, 짧게는 1분기 아니면 길게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트럼프 정책 수혜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동안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보조금 축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업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저가 매수의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지속성을 좀 가지면서 이 정책적인 변화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그 특징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 조선주들은 오늘 또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건설기계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종목들을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또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이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은 그 업종들,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매수 포인트가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오히려 눌렸을 때는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로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우리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그 흐름이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제 저는 비중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방송에서도 리가켄바이오를 편입을 했었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을 또 어떻게 보면 비중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확 낮춰놨습니다. 제가 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이제 리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장 초반에 한 3%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약간 윗꼬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탄력성을 좀 유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나 미국 국채 금리가 CPI가 이제 발표됨에도 예상치 부합했었을 때 그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심 자체는 쉽사리 개선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리가켄바이오 말씀을 드렸을 때 아직은 물릴 자리도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면서 정확히 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구간 정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60에서 정도까지는 조정도 혹시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기업과 조금 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받을 기업 중에서는 사실 알테오젠이 오늘 신고가 갱신을 거의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45만 5천 원이 신고가인데요. 오늘 45만 제가 알기로 3,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애플바이오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인 투심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테오젠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바이오는 안 된다라고 했다면은 오늘 이 알테오젠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금리 인상을 혹시나 하더라도 또는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이 그거로부터 이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덜 보는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런 선입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지금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은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었을 때 이런 기업들, 바이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를 좀 시장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플레이션이라고 아까 또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뭐 관세부가 그리고 이민 정책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뭔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금리 인하를 멈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많이 부담을 줬던 상황들인데,
자, 요 부분들을 보시면은 우선은 뭐 CPI 같은 경우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가 증시가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어제 이제 밤에 CPI 발표가 돼서 나서부터 순간적으로 사실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한 0.8%, 0.9% 정도까지 반등은 좀 하다가 이게 뭔가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했던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또 나름대로 유의미한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페드워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들어가 보시면은 이 25bp 인하 가능성, 12월 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또 시장에서 12월 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은 오히려 역으로 또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으로 고점이 됐다면 이게 조금만 꺾인다라는 시그널만 주더라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닥을 잡겠다 이런 논리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조금은 생각을 좀 뒤로 해두시고 오히려 좀 눌렸을 때 내가 어떻게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 그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단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그 미국 혈액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참가 기업으로는 뭐 지금 ABL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애플 바이오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이런 ADC나 이런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지금 당장은 국채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 됐다면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기회는 저는 온다. 대신 모든 바이오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또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또 CDMO 쪽 관련해서 생물보안법도 연내통과 기대감 이런 것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기존의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바이오 종목 하나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좀 아쉽게 제가 매수하고 나서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ST팜이고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근데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라가진 못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빠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도 투심이 개선됐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지만 최근에 탄력성이 강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MRO 사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뭐 하나오션 아니면 HD현대중공업.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한 키워드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지금 당장은 최근 시장에서는 약간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연내 다시 한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니까요. 이거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유지를 하겠지만 이 손절가는 조금만 낮춰볼게요. 87,000원까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여유 있게 좀 손절가를 87,000원 낮추면서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갈게요. 자,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 지난달 공략을 집중했던 게 건설기계 그리고 조선 이쪽이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나는 업종들 다 그런 쪽이 듭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이제 조선주도 급등 나왔다가 오늘 좀 눌려 있지만 저는 이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이 지금 갈 곳이 없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이런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은 전고점 돌파한다라는 그 전략으로 우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3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12,500원 그리고 익절가 1,5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 CDMO 할게요. 자, 현재가 96만 원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96만 원이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이 되지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구간,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조만간에 올라올 것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111만 3천 원까지 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10월 초부터 조정을 받거든요. 그 조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결국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 격차가 해리스 후보와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언제였습니까? 바로 10월 초였습니다.
이때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빠지더라도 저는 요 정도밖에 안 빠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은 이 정도는 지금부터는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CDMO 쪽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반사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CDMO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글로벌 이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제한적이다. 자,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은근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시기는 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시장에 놀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완화에 대해서 주목을 받겠지만, 이런 것들도 추후에 연내에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우선 목표가는 107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1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또 자세한 투자 아이디어와 제 인사이트들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